사람들은 늘 말한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기회는 가진 자에게만 돌아간다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시작해도 소용없다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대묻곤 했다. 해봤어? 정말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들이 말하는 불공평이란 게 과연 끝까지 시도한 끝에 맞이한 현실인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합리적인 포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변명일 뿐인지 묻고 싶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세상을 모른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조차 모른다. 시작이 없다면 실패도 없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멈춤이고, 멈춤은 결국 삶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다. 결과가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히려 묻는다. 결과조차 없는 삶을 택한 게 더 큰 비극이 아니냐고. 행동은 때로는 실패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작조차 없는 삶은 배움도 성숙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삶으로 체험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수없이 흔들렸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발짝도 내디디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인생이었다.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문은 스스로 두드려야 열린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은 단순하다 해봤느냐, 아니면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맴도느냐,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기로 다짐했다. 나는 소년 시절 단 한 마리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 소각과 내 두 손뿐이었고, 연줄도 계획도 학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 있었던 단 하나,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사람들은 지금에서야 결과만 보고 말한다. 현대를 세운 사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인물이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매 순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한번 해보자는 단순한 결심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트럭을 몰며 시작했던 건설 현장도, 모두가 안 된다고 비웃던 조선소 건설도 마찬가지였다. 시작은 늘 두려움을 동반했다. 하지만 시작하는 그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현실이 눈앞에 나타났다. 경제학에서도 말하듯 가장 큰 자산은 자본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실행이 없으면 그 가치는 0에 불과하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실행하는 순간 새로운 가치는 창조된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깨달았다. 내게 돈은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지식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었다. 시작하려는 마음이라는 자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마음이 사람을 끌어당겼고 돈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결국 기회를 현실로 바꾸었다. 결과는 항상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 당장 움직인 그 작은 시작이 내 모든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세상은 늘 반대했다. 기성세대는 말렸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었다. 내게 중요한 건 언제나 내 선택이었다. 나는 사람을 단순히 두 부류로 나눴다.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다. 나 역시 수많은 밤을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었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 그것이 훨씬 무서웠다. 심리학자 에이브러임 매슬로는 사람은 성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퇴보의 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임을 몸으로 알았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인생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큰 기회라 여겼다. 가진 게 없다는 건 잃을 것도 없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였다.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진짜 도전이 가능하다. 나는 의지 하나로 시작했고 그 의지가 곧 나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해보겠다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냈고
사람들을 끌어당겼으며 마침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결국 인생은 묻는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늘 후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그림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았다. 너무 늦었다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내 환경이 이보다 나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단 한마디 앞에서 작아졌다. 해봤어? 이 짧은 질문은 현실을 꿰뚫고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그 사람의 정신, 태도, 그리고 행동의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기도 했고 학벌이나 경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내 마음을 움직인 건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다. 나를 감동시킨 건 언제나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책임이 담겨 있었고 불확실성을 뚫고 가겠다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실패의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보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더 안타깝게 여겼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말했듯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은 실행과 책임에서 비롯된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시작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한다. 하지만 그 결과의 출발점은 언제나 해봤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회는 결코 스스로 다가오지 않았다. 문은 두드려야만 열렸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세상을 덜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의 실패담은 달랐다. 그것은 내게 귀한 자산이 되었고 성공의 재료로 쓰였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해낸 것을 보고 판단한다.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을 다른 레벨로 올려놓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이 아니라 실행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행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실행하는 자만이 불완전 속에서 완벽을 만들어낸다. 나는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두의 비웃음을 들었다. 이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느냐? 저건 망하는 길이라고 했다. 자금도 설계도 기술도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 기준이었고 실행의 본질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었고 그것이 결국 결과를 바꿨다. 조건은 언제나 부족했지만 실행은 부족을 뚫고 길을 열었다. 역사 속 수많은 개척자들이 그랬듯 나는 해야 하는 일 하나로 길을 열어갔다. 나는 시간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다. 새벽 4시 30분 세상이 잠든 시간에 나는 이미 하루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만이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심이 부족한 것이다. 진짜 실행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다. 시간 없다는 말은 곧 마음이 없다는 말과 같았다. 나는 책임이란 단어를 자주 들었지만 정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었다. 책임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다. 그래서 나는 일을 맡길 때도 겉모습보다 실행력을 먼저 봤다. 늦어도 괜찮았다. 실패도 괜찮았다. 그러나 자기 결정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었다. 나는 리더로서 사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지시가 아니라 기준으로, 결과가 아니라 철학으로 사람을 이끌고 싶었다. 돈을 주는 건 쉽지만 마음의 기준을 남기는 건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기준을 지켰다. 내가 기준을 허물면 누구도 기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설계로 말하고 비판보다 격려로 밀어주며 지시보다 모범으로 이끄는 것, 그게 내가 믿는 리더십이었다. 기업은 결국 리더의 그림자다. 그래서 나는 늘 나 스스로에게 먼저 책임을 물었고 먼저 움직였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공사를 시작했다가 자금이 끊겨 멈춘 적도 있었고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린 적도 있었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를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태도였다. 그래서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시선을 바꾸었고 태도를 바꾸었으며 결국 다음 성공의 조건을 만들었다. 고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죽하는 것이었다. 두들기고 눌러서 새로운 기준을 빚어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다. 주저앉는 대신 이제 무엇부터 다시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다. 멈추는 것은 실패보다 더 위험했다. 그것은 정신을 죽이고 사람을 작게 만들며 기준을 허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의 순간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 증명은 말이 아니라 다시 걷는 발걸음, 다시 세우는 구조, 다시 도전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감사라는 마음이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가진 게 없던 시절, 벽돌을 쌓던 사람들의 손길, 나를 비난했던 이들조차도 나를 크게 만든 자산이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교만을 막고 힘을 망각하지 않게 하며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했다. 나는 결국 남는 것은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준 없는 열정은 소음이었고 기준 없는 성공은 일시적이었으며 기준 없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나는 기준을 무기로 삼았고 그것을 오래된 약속처럼 붙잡았다. 기준은 내가 만든 모든 것의 뼈대였고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든 근거였다. 나는 수없이 후회했고 수없이 넘어졌으며 수없이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기준만큼은 버리지 않았다. 그 기준이 나를 일으켰고 사람을 끌어당겼으며 세상을 설득했다. 사람은 결국 기준대로 살아간다. 그 기준이 방향이 되고 반복된 선택들이 쌓여 그것이 곧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시작도 하지 않고 의미를 묻지 마라. 기준도 세우지 않고 방향을 묻지 마라. 책임질 용기도 없이 결과를 부러워하지 마라. 움직이고 붙들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해보셨나요? 그 질문 앞에서 작아지지 않기를, 도망치지 않기를,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해봤다고 말할 수 있기를. 그 한마디가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을 지키고 결국 당신의 부를 만든다. 나는 평생을 통해 배웠다. 부는 조건이 아니라 기준에서 오고 성공은 말이 아니라 실행에서 온다. 그리고 그 기준과 실행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